반갑습니다. 미래를 읽어주는 동극철학TV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꽤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부산은 여기 부산은 아직까지 경기 서울 쪽보다는 좀 훨 따뜻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경기 서울 쪽에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달이 참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이제 항상 저녁을 먹고 이렇게 달밤에 체조한다 하죠. 체조는 아니고 걷기 운동을 이제 매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한 반 정도 해서 항상 걷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밤길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렇게 달이 참 많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폰을 살짝 이제 꺼내 가지고 만세력을 쭉 봤죠. 보니까 그때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는 날은 좀 지났습니다. 그죠? 전주쯤 됐죠. 전주에 이제 그때 음력으로 10월 15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10월 19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만세력을 쭉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날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음력 1일부터 해서 매달 제 들어오는 음력 1일부터 해서 30일 보통 되지 않습니까? 29일 될 때도 있고 30일 될 때도 있고 또 길게 보면 31일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고 긴 어떤 달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날짜가 10월 15일이었죠. 그죠? 그때 음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순이 딱 된 셈이죠. 그래서 음력으로 10월 1일부터 해서 15일 정도 되니까 중순쯤 됩니다. 중순 되니까 이때 이제 밤하늘에 달이죠. 달인데 우리가 목화금수 오행에서 화가 이렇게 꽉 찬 것으로 보거든요. 꽉 찬 것을 보는데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이제 음력 1일부터 이제 30일까지 대략 30일까지니까 이 한 달을 4등분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한 주당에 4분의 1쯤 되면 한 7, 8일쯤 되죠. 그래서 이제 4분의 1쯤 되는 곳까지가 이제 우리는 목화금수 작용에서 목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달이 이제 점점 차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 4분의 1 지점, 한 달 중에서 목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름이죠. 그러니까 중순까지 꽉 이제 차게 되면 이제 화가 작용이 돼서 화가 꽉 차게 됩니다. 그건 이제 화작용의 시점이다 보고. 그리고 이제 중순쯤 되면은 이제 4분의 3까지 찰 때죠. 한 달 중에. 그럼 이제 중순에서 4분의 3까지 찰 때, 이때는 이제 화가 점점 쇠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행적으로 금의 작용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죠. 그러니까 4분의 4쯤 되면 이게 달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수작용입니다. 수작용.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화기작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작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달을 4등분으로 쪼개서 목작용, 화작용, 금작용, 수작용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인의 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합띠, 그러니까 해묘미 목생, 그 다음에 뭐 신자진 뭐 수생, 그 다음에 뭐 사유축 금생, 해묘미 목생 이래서 그 삼합띠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그 한 달의 주기 운동성을 대비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에너지 파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띠로 볼 때 주간 운세죠. 띠로 보는 주간 운세에서 이런 어떤 기운적 작용을 많이 보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 또 넘어가기 위해서 생략 좀 하고요. 그럼 오늘은 그 기토일간의 2022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강의 앞서서요, 그 기토일간 운세에 대한 그 간단한 목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자연에서 바라본 기토의 물상론이고요. 두 번째는 음양조후에 대한 기토의 쓰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십성이죠. 정제 정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내년 2022년 기토 운세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 기토는 기토죠, 기토. 기토는 무토에 비해서 덩치가 좀 작죠, 그죠? 작다 보니까 보통 자연 물상에서 보면 이제 작은 산으로 비유합니다. 기토를. 그리고 또 언덕이나 그리고 논과 밭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뭐 정원 이렇게 봅니다. 마당의 정원 볼 때도 이제 기토를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땅들이 실생활에 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토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 기토라는 그 어떤 그 한정된 어떤 땅에는 보통 그 작은 나무죠. 작은 나무나 또는 이제 식물이나 작물, 또는 우리 생계를 책임지게 될 그 주식으로 활용되는 벼 있죠, 벼, 쌀. 벼를 심기 위한 어떤 논이나 이런 부분 되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작물이나 식물 심는 채소류, 과일 재배하는데 적합한 그런 기름진 습기가 있는, 즉 윤토라고 그러죠. 윤토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때로는 이제 찌느기에서 머드입니다. 머드. 여러분들 그 수분이 부족한 여성분들 특히 이 머드 마사지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머드 마사지를 그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하대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좋고. 그래서 이제 큰 나무, 작은 나무 말고 큰 나무는 감목이죠, 그죠? 감목은 이제 기토에 심겨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규모적으로 보면 큰 나무이기 때문에 큰 어떤 무토에 이제 심겨지면은 가장 적합하죠. 적합한 토라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반면에 작은 나무와 이제 식물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을목이라고 해서 을목, 꼬불꼬불하게 생긴 을목은 이제 기토에 심겨지면은 좀 잘 어울리는 어떤 그 모양새를 이룹니다. 그 난강망에 이제 보면 이제 을목이 예를 들어서 그 무토에 이제 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고 높은 산에 이렇게 심겨져 있다고 해서 뭐랍니까? 좀 외롭다고 합니까? 뭐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왜 꽃을 보러 그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 올라가야 되겠어요. 꽃 보러 가려면. 그죠? 그럼 기토에 심겨져 있으면 뭐, 낮은 산이나 가까운 데서, 심어져 있는 꽃이기 때문에, 또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뭐, 번거롭지도 않고, 그죠? 뭐, 그러한 이제, 어떤, 물상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토 여러분들은 이제, 하여튼, 어떤, 따로 큰 나무가 아닌, 실용성 있는 어떤 나무를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토는 농사를 짓기 좋은 이제 흙이 되고, 또는 이제 곡식이나 작물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정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제 세심하고 꼼꼼한 편입니다. 그죠? 또 자기의 그 생활 터전을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묵묵하게 이제 지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주명식에 이제 금이 없을 경우에는 뭐랄까 자신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인색한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토는 농가 밭으로서 이제 작용되기인데 금은 이제 돌자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돌자갈이 없으니까 대체로 이제 불만도 없는 거죠. 돌자갈이 있으면은 고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돌자갈이 이제 금이 없다면은 이렇게 불만의 표시가 많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이런 기토 윤토에 돌자갈이 이제 섞여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 불만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되거나 또는 또 오해 살 만한 어떤 표현으로 해서 좀 구설이 생기는 어떤 부분들도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실제 감정을 해보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실제 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을성도 많고 인내심도 좀 강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주명식에 이제 금이 있을 때는, 아까 뭐 고운 흙에 돌과 자갈이 있는 어떤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주명식 금이 있을 때는 그나마 이제 자기가 그 표현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자신의 이 속내의 어떤 그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기토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겨울 해월생이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10월생이니까 양력으로는 11월생입니다. 그래서 겨울로 보죠. 초겨울에 태어나신 기축일주죠. 기축일주. 이 기축일주 이제 놓친 한 분께서 이제 사주 상담차 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그분의 이제 남편분입니다.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이제 그런 분이었죠, 남편이. 그래서 그분을 한 7년 동안 씻기고 또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하면서 7년 보살피고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는 정말 기토의 힘이 대단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생활 속에서 보면 이 참고 인내하는 기질이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토를 백고전에서는 그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의 토다, 이렇게들 이제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대단한 기토입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순서는요, 그 음양조후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음양조후라 하면 이제 덥고 춥고 이런 어떤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죠? 태양의 어떤 일조량에 대한 어떤 기토의 쓰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토는 원래 그 물기를 함유하고 있는 흙으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습기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파악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토가 음력 10월, 11월, 12월에,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1월, 12월, 1월이죠. 그래서 해, 잣, 축, 입동, 대설, 소환에 겨울철에 태어나고, 또 주변에 이제 수가 많거나, 또는 겨울이 꼭 아니더라도 그 수기가 너무 이제 주변에 태왕할 경우에는, 많을 경우죠. 많을 경우에는 기토의 흙이 그 쓸려 내려가서 이 수를, 과다한 수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색깔을 분명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 기토의 본래 역할이 하기 힘들어지면서 이 말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중심 없는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고, 여름은 음력 4월달, 5월, 6월이죠, 그죠? 그 양력으로는 5월, 6월, 7월에 태어난 기토 일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꼭 그 여름 출생이 아니더라도 그 수기가 물이 년이나 월에 또는 일에 말라 있으면, 그죠? 말라 있으면 물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이제 년이나 월은 이제 뭐 여름이 되겠고, 년, 일, 시, 그리고 뭐 천간에도 뭐 포함되겠지만, 이래서 이제 그 화토가 이제 목화토, 이런 오행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면 그 물을 서로 채우려고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름일수록 더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농사를 지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물론 이제 여름에 농사를 또 지어 보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내기 철이 몇 월달이죠? 보통 그 5호 망종, 음력으로 5월달, 양력으로 6월달쯤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따라 좀 시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때 되면 이제 서로 모내기 하려고 이게 물을 논에다 막 빨리 대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 실간 사주를 하나 제가 이렇게 띄워서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병오년, 갑오월, 기해일, 계유시가 됩니다. 그래서 년월 일시가 대체로 그러니까 년월, 병오, 갑오, 년월이 대체적으로 양기죠. 양기가 퇴과했죠. 더군다나 5월은 음력 5월이고 또 양력으로는 6월이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 갑목 나무입니다.
여름철에 감목나무가 태양을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굉장히 이제 갈증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이 햇빛을 많이 받고 건조한 나무가 이 갑기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땅에 심겨져 있으니까 이 기토가 굉장히 이제 이 나무를 키우기가 버거운 거죠. 그죠? 어느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실제 이제 그 정부 기관에 있었죠. 정부 기관에 있었는데, 저기, 가보라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청자죠, 청자. 갑목이라는 것은 푸를 청 아닙니까? 갑목은 녹색이니까. 그럼 청자로 시작되는, 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왕이 계시는, 궁궐이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그 행정을 보면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오래됐죠. 과거에 이제, 이명박 그 시절이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있는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런 어떤 병호라는 또 가보라는 이런 어떤 육친들이죠. 화에 대한 육친입니다.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병호, 5월의 병화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친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병화가 오화의 뿌리를 뒀죠. 그래서 병화가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적 육친으로는 보통 이제 어머니가 되고 또 오행적인 어떤 대세가 굉장히 강한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만약에 어머니가 계셨으면 사회 활동을 굉장히 크게 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어떤 일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병호가 이제 양인으로 돼 있죠. 양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 총이나 칼을 차고 뭔가 부하를 이끌면서 선두맹진하는 그런 어떤 상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이런 병호에 대한 육친이나 오행적인 어떤 대세가 내가 모시는 굉장히 좀 위대한 어떤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모양의 이제 위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분은 아주 높은 그런 높은 분을 모시면서 비서나 참모나 또 뭐 여러 가지 행정을 돌봐주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물상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식 자체가 병호, 가보, 기토가 일시를 빼면 일의 해수, 시의 유금, 또 시간의 개수를 빼고 나면 자 기토가 갑목, 병화, 오화로 있으니까 이 수와 금을 쓰기 전에는 이 기토가 굉장히 바짝 말라 있다는 거죠. 그 좁은 땅이면 말라서 수분을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008년 근데 이분이 대운이 이제 39대 대운이었었죠. 지금 49대 기해 대운 전이니까 무술 대운에는 43대 무술 대운에는 술이죠. 그래서 오술 화국입니다. 오술 화국으로서 이렇게 수분이 굉장히 메말라가는 양기가 득세해서 음기가 막 줄어들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본인도 물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주 명식 자체에서 이제 물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무술 대운에
토국수나 여러 가지 인호수 화국점에서 수분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현상으로 해서 특히 2008년도 무자년이죠, 무자년. 무자년에 물이 들어오면서 그 물과 관련해서 뭔가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신금일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때 식신을 바라보는 그런 운이고, 근데 그때 이제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무자년 쥐띠년의 12월 29일 날 낙동강 지구 착공식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2012년 4월 22일까지인가 약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대하천 그 정비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명박 시절에 이제 가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이제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처럼 이분의 사주명식에도 병호, 갑오, 기토가, 즉 일간 기토가 대운의 무술대운, 그죠? 무술대운. 그러니까 39대 대운, 무술대운의 인오술, 오술 화국을 이루면서 대운이 이루면서 수분이 부족하니까 어찌됐든 이제 무자년에 이처럼 이제 뭐 본인이 했던 공사를 했던 뭐 이명박 대통령이 공사를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수를 확보하려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훑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렇게 이 기해 일주, 그러니까 해수가 들어오고, 즉 아내를 일지방으로 끌어들이면서 실제 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좁은 땅에, 기토 땅에 또 5월의 염천지기에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이 간목 자체가 육친으로 뭐죠? 기토 입장에서는 정관이니까 자식이 되고, 또는 그 해중의 간목이 이렇게 장생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가 키우는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물을 여름에 충분하게 먹고, 또 시의 금생수, 오행의 금생수 원조를 받아서 나무가 물을 먹고 잘 크게 되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래 실제 이제 자식을 이제 그 처의 실질적인 도움에 의해서 좀 많이 크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해수가 일지에 처로 바로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의 도움으로 가정을 지킨 좋은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만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 실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토일간 입장에서 내년에 이제 정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토일간이 내년에 이제 임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임수 같으면 정제운입니다. 정제운. 그래서 정제운이 오게 되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이제 그 사회적 측면에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 이제 보통 합법적으로 또는 정당하게 이제 이루게 되는 어떤 결과물이나 이 성과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종류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이 그 안정성 있는 현금 수입이나 또는 사회 지원의 어떤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월급의 그 안정이 이제 되고, 또는 이제 월급이 이제 인상되거나,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수익금을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시장을 바라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요 정제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도, 금소와 전략을 이제 보통 기반으로 해서, 내가 계획성 있는, 돈의 어떤 씀씀이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일에는 내가 뭐 끈질기게 노력하는 어떤 그런 근성을 보이게 되는 운도 이런 정제의 그 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면요. 남녀 사이 애정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이제 그 결혼 정년기를 앞둔 남성들은 뭐 연애를 해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선을 봐서 갑작스럽게 뭔가 결과를 보려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신생제가 잘 되어 있는 구조의 남성들은 그만큼 연애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 즉 재를 얻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또 뭐 식신생제가 또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남성들 사주명식 구조에서는 뭐 서툴게 그렇게 인연했다가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그 소개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얻게 되는 이런 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생제가 잘 돼 있고 없고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정제운을 천간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일단 남성들의 생각 자체가 일단 조강지처를 일단 원하고 또 여성은 남자 하는 일에 헌신하는 어떤 운입니다.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떤 남자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운이죠. 뭐 육체적인 어떤 노동을 통해서 뭐 남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뭐 돈도 될 수 있고 물품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남성에게 지원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이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그 여성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성이 남자 하는 일에 헌신하는 운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요즘에 그 대통령 그 대선 때문에 온 나라가 좀 시끄럽죠, 그죠? 그래서 이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이제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내가 올해는 이제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신랑 하는 일을 뒤에서 이렇게 자꾸 이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남성 기토 일간 입장에서 정제를 바라보는 그런 운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여성 기토 일간이 이 정제 운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기토 일간이 정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제는 관을 생하잖아요, 그죠? 어떤 관을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남자를 위한 어떤 헌신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정관이죠. 정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회적인 측면이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실속 있는 안정적 감투를 이루려고 그러고요.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의 강화, 조직력 강화 또는 그 조직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사회 직장 조직 외에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모임이나 참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이제 공적인 일의 이 참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납품이나 그 입찰, 용역과 같은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운이고 또 그런 한 일을 인연을 하게 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 질서죠. 또 생활에 대한 질서와 또 규범을 바로 이제 세우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 이제 발맞추어서 잘 나가게 되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인간적인 어떤 측면이죠. 인간관계 측면인데요. 보통 그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식구들의 그 가족력 강화, 똘똘 뭉치게 되거나 그게 이제 참여가 많이 되어지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혼 남자, 결혼한 남자는 가정일에 특히 자식 일의 대한 어떤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혼 여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집간 여성들은 배우자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거나 또는 배우자와 좀 가깝게 뭔가 인연되는 환경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사주명식을 이제 보고 이 운을 잘 살펴봐야 이것이 이제 정관운이 길인지 흉인지를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편안한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혼 남녀는 있던 가정이 이렇게 확고하게 뭉쳐지는 또는 참여하게 되는 이런 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민년에 대한 운세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뭐 개인의 사주를 이제 실제 놓고 풀어보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렇게 오늘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무토일간에 대해서 2022년 신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동국힐링TV였습니다.